뭐 내란을 초범이기 때문에 강경해야 된다든지. 살인 사건도 초범이라고 하긴 아니 하는데. 근데 내란이라는 게 살인 사건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고. 그렇죠. 예. 살인도 재범이죠. 예, 재범이 없는 것이고 법정에서는 무기징역이 나왔는데 사실상 제가 봐서는 국민의 법정에서는 사형 선고가 내려졌다고 봐요. 결론에 있어서도 약했다. 사형 선고했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네네. 집행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사회적 기준. 네. 그러니까 내란이라는 것은 한치도 틈을 보여서는 안 된다. 내란 범에 대해서. 그런 저는 그 상징적 의미도 재판 판결문에 담기고 선고가 됐어야 되는데 예. 너무 그 기계적이고 별 생각이 없이 판결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우리나라가 만약에 사형 집행 국가라면 예. 이제 사형 선고가 안 나온 것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합니다. 예, 예. 사형 집행 국가에서 만약 사형 선고했다라고 하면요, 예. 실제 목숨을 거두는 이런 일에 예, 대해서는 예, 예. 또 실행되는 것도 다른 문제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예. 송원석 원내대표 메시지 내용도 좀 의미가 있는데 지금 큰 뉴스는 오히려 장동혁 대표가 메시지를 안 냈다는 게 뉴스가 되고 있는데 왜 메시지를 안 낸 걸까요? 내부적에 이제 이런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예. 사과 메시지를 낼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예. 그 메시지 내용에 따라서 장동혁 대표도 좀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장동혁 대표가 뭐 윤석열 그 내란 우두머리에 사과를 기다렸다? 예. 그게 문제인 거예요. 윤석열과 절연을 하라는 메시지를 하는데 윤석열 눈치를 왜 봅니까? 윤석열의 사과 메시지를 봐서 그 수위를 조절한다고요? 여전히 윤석열이 얽매여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장동혁 대표는 아직도 윤 어게인의 눈치를 본다. 금태섭의 아침 저널 2부 시작합니다.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우리 사회에 주는 의미는 정말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그리고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법원의 판결 내용 좀 먼저 한번 일부 듣고 토론 시작해 보겠습니다. 피고인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포고령을 공고해서 군을 국회 선관위에 투입한 목적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이 법원이 파악한 사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토의를 하거나 의결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 국회가 상당 기간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비상계엄, 병력 출동 및 국회 봉쇄 시도 등의 행위에 나아간 잘못을 저지른 것은 명백하게 구분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다시 치렀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에 대해서 대규모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까지 흘려가며 그 피해에 대해서 강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형을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문을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자, 어제 뭐 444일인가 443일 만에 드디어 1심 선고가 났습니다. 최종 판결은 아니지만 어쨌든 사법 그쪽으로 판단이 이제 주된 사건에 대해서 나온 건데요. 이제 그동안 정말로 많은 얘기들이 있고 두 분도 방송 많이 나가셨을 거고 저도 판결 전날도 토론 프로 나가서 예상도 하고 어제 평론도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먼저 서영주 소장님. 일단 뭐 사실 좀 그 판결문에 나온 아쉬운 부분들을 먼저 얘기를 하면 예. 보통 판결문 쓸 때 다만이라는 거 있잖아요. 다만. 예, 예. 강경 사유가 되겠죠. 예, 예. 그게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뭐 내란을 초범이기 때문에 강경해야 된다든지. 살인 사건도 초범이라고 하긴 아니 하는데. 근데 내란이라는 게 살인 사건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고. 그렇죠. 예. 살인도 재범인 잘 예, 없죠. 재범이 없는 것이고 예. 그다음에 고령, 예. 65세 고령, 그다음에 공직을 오래 했다. 근데 공직을 오래 했다는 점에서는 이진관 판사와 전혀 다른 시각으로 강경 사유예요. 예. 이진관 판사는 공직에 있었기 때문에 위로부터의 쿠데타는 더 나쁘다. 예. 그렇기 때문에 더 중한 선고를 그렇게 내렸는데 선고했죠. 예. 공직자를 오래 했으니까 강경 사유다. 국가에 봉사했다. 그래서 저는 지기현 판사가 감경을 위해서 억지로 담화를 붙였지 않냐. 예. 이게 국민들의 제일 욕먹을 것 같고요. 예. 지기현 법정에서는 무기징역이 나왔는데 사실상 제가 봐서는 국민의 법정에서는 사형 선고가 내려졌다고 봐요. 그래서 국민들의 분노가 예. 이거 꿈도 꾸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영원히 사회와 격리해야 되는 내란의 우두머리를 예. 무기징역을 줬다고
라는 좀 아쉬움들이 크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좀 판단해요. 결론에 있어서도 약했다. 사형 선고했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네네. 집행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사형 집행이라는 것들이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렇죠. 사실 예. 사형 폐지 국가라고 해도 예. 뭐 과하지 않은데 이게 이제 정치적 의미도 재판부에 담아야 돼요. 사회적 기준. 예. 그러니까 내란이라는 것은 한치도 틈을 보여서는 안 된다. 내란 범에 대해서. 그런 저는 그 상징적 의미도 재판 판결문에 담기고 선고가 됐어야 되는데 예. 너무 그 기계적이고 별 생각이 없이 판결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대변인님? 일단 우리나라가 만약에 사형 집행 국가라면 예. 이제 사형 선고가 안 나온 것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합니다. 예, 예. 사형 집행 국가에서 만약에 사형 선고했다라고 하면요. 예. 민주당 정치적에서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예. 국민들의 정서는 또 다를 수도 있을 거거든요. 예. 실제 목숨을 이제 목숨을 뭐랄까요, 좀 거두는 이런 일에 예, 대해서는 예. 또 실행되는 것도 다른 문제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예. 일단은 이제 지겸 재판부가 예상대로 결국은 선고를 했구나 생각이 좀 듭니다. 예상대로 선고했다. 처음에는 이제 작년 같은 경우 이제 예. 구속된 거 석방시켰지 않습니까? 예, 그때 예. 공수처에 이제 수사 권한 문제가 있었을 때 예. 그때만 하더라도 지겸 판사가 좀 기존에 있던 이제 재판부나 또는 민주당에서 압박을 받는 이런 재판부와 다르게 좀 예. 독립적이고 자유롭게 판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했었었고요. 예. 또 하나 민주당에서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지겸 판사한테 좀 이제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선고할 수 있는 동기가 될 수 있겠다. 왜냐하면 내란 전담 재판부로 2심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예. 1심에서 어떤 선고를 하든 간에 2심에서는 최고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예. 보니까 오히려 그 부담을 2심 재판부로 넘기고 그렇다 그러면 내가 이제 뭐 좀 기존의 재판부와 달리 나만의 소신 있는 선고를 할 수도 있는 동기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했었는데 예. 결과적으로 어쨌든 예상대로 선고를 했다 말씀드리고요. 예. 어쨌든 결론 전체적으로는 이런 역사가 또다시 반복돼서는 안 된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을 하고요. 예. 좀 되게 좀 아픈 이것도 우리 역사긴 한데 어쨌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는 참 애통한 마음입니다. 예. 어제 선고가 나고 나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무기징역은 그 최저형이다. 그리고 조희대 사법부가 국민의 법 감정에 그 미치지 못하는 판결에서 사법 정의를 흔들었다 이런 평론하셨고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장동혁 대표는 메시지를 안 냈고 송원석 원내대표가 유죄 판결의 책임을 통감하고 헌정질서 파괴 세력과 선을 긋겠다 이런 입장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송원석 원내대표와 장동혁 그 대표 예. 이게 이제 원내하고 대표하고 이제 투톱을 하는데 예. 역할 분담을 했나? 그러니까 송원석 원내대표 메시지를 장동혁 대표가 원래는 얘기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예. 당 대표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당 대표는 입국단 뭉개고 앉아서 예. 아무 말도 안 하고 송원석 원내대표 저는 책임 통감보다는 헌정질서 파괴 세력과 선긋겠다. 예.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그래도 네. 절연 메시지가 처음 나온 처음 예, 것이죠. 예, 근데 예. 송원석 원내대표도 이러다가 징계받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까지 했어요. 이 대변인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송원석 원내대표 메시지 내용도 좀 의미가 있는데 지금 큰 뉴스는 오히려 장동혁 대표가 메시지를 안 냈다는 게 뉴스가 되고 있는데 왜 메시지를 안 낸 걸까요? 원래는 그제는 이제 선고가 나오면 메시지 낼 거라라고 이제 예고가 좀 됐었습니다. 예, 당연히 그렇게 그렇다 그러면 생각했죠. 이제 메시지가 준비가 됐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메시지 선고 수위라든가 내용에 따라 가지고 예. 몇 가지 버전의 이제 메시지 내는 게 아마 있었을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당내 여러 가지 지금 우리 갈등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당내에서도 각자 입장에서 요구한 바가 다르고요. 그래서 예. 그 전체 각계 각층의 좀 의견을 수렴해서 종합적으로 좀 정리를 해서 입장을 내려고 그런 게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지금 440일 넘었는데 정리가 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예. 그 선고가 나는 그 날짜는요. 예. 이미 정해져 있었지만 예, 예. 그 상황은 사실 정치적으로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그 주변 환경은요. 예. 뭐 우리 국민의힘에서 지금 징계라는 이제 또 상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친한계 갈등도 여전히 살아 있는 거고 또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도 갑자기 이제 징계 본인이 문제가 있죠. 예 예. 징계 문제가 있었고. 또 이제 우리 당 내에서 또 여러 가지 또 이제 뭐 이제 선거를 위한 인재 영입 위원장이
또 인재영입위를 구성하고 또 공관위원장이 또 공관위를 구성하고 이런 것들도 막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 환경에 따라 가지고 좀 메시지 내용이 좀 달라질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최대한 국민과 당원들 의견을 수렴해서 메시지를 내려고 하는데 아마 오늘 오전에 아마 낼 것 같아요. 오늘 오전에 낼 것 같은데. 그래서 아니 어제 제가 저기 그 다른 방송국 TV 토론 프로에 나가가지고 이제 이 판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때도 네. 이제 그 장덕 대표 메시지 없는 얘기가 나왔는데 끝나니까 옛날에 그 검찰에서 친하게 지냈던 선배들이 전화를 했어요. 뭐 저보러 TV 나오니까 역시 미남이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이분들은 정말로 저기 저 보수적인 분들이거든요. 그 뭐 이 지역도 그렇고 원래 검사들이 보수적인 분들이 많으니까. 근데 그런 분들도 굉장히 실망스럽다. 장 대표가 왜 뭐라도 말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내부적으로도 좀 내부적으로 이제 이런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과 메시지를 낼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윤 전 대통령이 사과 메시지를 낼 수도 그렇죠. 있다. 윤상현 의원이 그 아이디어를 처음 얘기했었거든요. 이제 선거 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사과를 해야 된다. 그 얘기했는데 그 윤 전 대통령이 그 내용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한 하루 정도 좀 안 되는 기간이긴 하지만 요 짧은 기간 동안 윤 전 대통령이 메시지를 낸다 그러면은 그 메시지 내용에 따라서 장동혁 대표도 좀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사과를 확실하게 명확하게 아주 제대로 사과를 했다 그러면 장동혁 대표는 좀 더 그보다 한 수위가 더 높은 또 입장을 내야 될 거고요. 좀 더 포용적이고 완전히 변치만은 그런 큰 변화가 있는 메시지를 내야 될 거기 때문에 그걸 좀 기다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재판 끝나고 윤 전 대통령이 뭐 내시된 것처럼 변호사 그 변호인들은 뭐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뭐 역사의 법정에서 무죄 받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역사의 법정에서 사형이라니까요. 이번 수사 재판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태도 성주 소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도 한 나라의 대통령을 한 3년 정도 했는데 전혀 이 대통령직에 대한 무게를 모르는 분. 그다음에 국민의 삶을 피폐하게 하고 국가의 존립을 흔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저는 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마지막 선거 나왔을 때 피식피식 웃는 비웃는 듯한 그런 표정. 근데 저는 장동혁 대표가 뭐 윤석열 그 내란 우두머리에 사과를 기다렸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윤석열과 절연을 하라는 메시지를 하는데 윤석열 눈치를 왜 봅니까? 뭐 윤석열의 사과 메시지를 봐서 그 수위를 조절한다고요? 여전히 윤석열의 얽매여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장동혁 대표는 아직도 윤 어게인의 눈치를 본다. 어제 전한길 씨 난리 났잖아요. 윤석열 그 내란 우두머리 무기징역 안 되고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하면서 막 그 난리 쳤고 오늘 그 특별당원인 고성국 씨 지금 라이브를 하는데 윤석열은 무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분들 눈치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뭐 지난번에 사형 구형 그 이상의 저런 메시지는 안 나오고 말장난 할 거예요. 뭐 이미 다 사과를 했다. 뭐 좀 뭐 우리는 이제 전환의 시대로 갈 것이다. 뭐 그 정도로 뭉개고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이재명 정권에서 북한 눈치 봐가지고 북한 눈치 보고 중국 눈치 보는 거는 정권이 문제가 아니고요. 북한과 중국의 눈치를 봤다는 농보와 근거는 뭔지 모르겠고 메시지 어디 냈지 아니 않습니까? 생뚱맞게 지금 윤석열에 대한 무기징역 얘기를 하는데 이재명 정권 얘기를 하는데 아니 눈치 얘기를 하니까는 눈치 아니, 얘기를 하니까 제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아니, 없는 근데 거예요. 제가 항상 이 얘기는 주로 이제 민주당한테 비판할 때 하는 얘기인데 이 얘기할 때 저 얘기하는 거는 좀 민주당이 많이 쓰는 수법이긴 한데 저는 쓰지 않습니다. 눈치 얘기를 하니까 저도 알겠습니다. 눈치 얘기를 안 할 수 없어서 그걸 하는 겁니다. 자, 어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뿐만이 아니라 김영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30년 18년 징역, 뭐 조지호 전 경찰청장 12년, 그리고 두 사람은 무죄도 나왔는데 얼마 전에는 한덕수 전 총리가 23년 받았고 이상민 전 장관은 7년을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대변인? 저는 그 너무 형량 차이가 좀 크게 나더라고요. 15년 똑같이 15년 구형했는데 한 분은 23년, 한 분은 7년이 되니까 그 좀 굉장히 어떤 뭐 공정하고 어떤 기준에 딱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선고가 내려진 게 아니라 굉장히 좀 정무적인 판단이 많이 들어갔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보면은 노상원 이제 씨 같은 경우 이제 18년 받았다 그러는데 노상원 씨 이제
그 수첩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수첩이 굉장히 정확하다 그랬었거든요.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그 수첩이 그러니까 이제 특검에서는 이 수첩의 근거를 1년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해왔다. 그런 라고 근거로. 얘기를 예, 했었는데 예, 예. 너무 정확해서 그건 이제 받아들이지 않았음에도 예. 불구하고 어쨌든 18년이라는 얘기 나온 거 보면 또 오히려 이분이 이제 23년 뭐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예. 이렇게 얘기도 생각이 드는데 좀 어쨌든 좀 이 선고 기준이 좀 너무 좀 들쑥날쑥한 게 들쑥날쑥했다. 예. 조금 이제 나중에 역사가 판단하겠지만은 예. 이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예. 지금 이런 아주 격변기인 시대에 예. 또 민주당에 큰 압박도 있는 상황입니다. 예. 뭐 사법부 조희대 대법관 계속 비판을 하는데 예. 조희대 대법관 안에서 지금 주기현 판사가 굉장히 잘못 선고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조희대의 사법부 안에서 잘했다 또 얘기를 또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같은 조희대 사법부인데 예. 어떤 이제 선고가 나올 때마다 따라 가지고 조희대가 왔다 갔다 잘했다, 한다. 예. 잘못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거 들쭉날쭉한 기준에 대해서 나중에 또 좀 역사적으로 좀 문제가 판단이 또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비판을 예. 그 판결에 따라서 오락가락한 게 아니라 예.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진관 판사를 보고 배우라고 비판했어요. 사법부의 신뢰가 땅으로 떨어졌는데 조희대 대법원장 때문에 예. 이진관 판사의 판결을 통해서 사실 사법부의 신뢰를 세웠다고 한 것이지 예. 잘했다. 뭐 형이 낮게 나왔으니까 못했다. 예. 이런 적은 없다는 점 분명히 하고요. 예. 저는 사실 이 나머지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 중에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는 30년이잖아요. 예. 유기징역으로는 최고형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가중되면 50년. 노태우 그 전 예, 대통령도 이 정도 수준으로 받았던 걸로 예, 알고 예,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에 대한 최고형을 때렸다는 의미를 좀 두고 싶고 예. 무죄 부분이 예. 김용군 전 상군사령부 헌병대장 그다음에 윤석열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무죄가 나왔어요. 예. 이게 아쉬워요. 왜 그러냐면 예. 이분들이 어떤 관련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적다 하더라도 예. 이게 기준을 세우는 게 판결이거든요. 사회의 기준. 예. 왜냐하면 내란이라는 행위들이 벌어졌을 때 아무리 이게 조악하든 준비가 허술했다 하더라도 여기에 이 종사하는 공직자들이 그러면 자이든 타이든 간에 또 협조를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으면 최소한의 저는 그 선고가 이루어졌어야지 무죄를 주는 것들은 조금은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 예. 그리고 저는 주기현 재판부에 있어서 주기현 판사 이해 못하는 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결심하기 12월 1일이에요. 예. 그게 말이 됩니까? 뭐 이틀 준비해서 결심하고 12월 3일날 그 내란을 저질렀다. 이런 부분도 논리적으로는 좀 아쉬운 판결이 있다. 그래 알겠습니다. 근데 무죄 나온 이 두 분에 대해서는요. 법에 왜 법조인 잘 아시지만 억울한 무고한 사람을 이제 유죄 때려가지고 억울하게 원한이 사무치게 하면 안 된다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은 상황이 어떤 상황이 벌어진지 모르고 단순히 지휘 체계에 의해서 그걸 이제 실행한 사람인데 이 사람을 정치적인 이유로 정치적으로 보면 이 사람 전부 다 한꺼번에 다 유죄 받아야 돼라는 그런 정치적 이유로 포함시켜 가지고 유죄를 만든다 그러면 이 또한 진짜 억울한 상황을 만드는 건데 그렇게 막 싸잡아가지고 전부 다 유죄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건 조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요새 좀 헷갈리는 게 예전에는 보수 쪽에서 개인적으로는 좀 억울하더라도 법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경고를 하기 위해서 이 뭐 해야 된다 이렇고 또 진보 쪽에서는 아주 인권이 중요한데 개인의 억울한 사정을 봐야 된다는데 입장이 바뀐 건가? 이게 내란이라서 그래요. 내란이라서. 아, 뭐 내란이란 항상 보수 쪽도 그런 이유를 댔었습니다. 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법의 어떤 판결에 대해서 존중하고 예. 판사가 여전히 법률에 근거해서 했겠지라고 저는 얘기를 했는데 예. 이 내란이라는 부분들이 어떻게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아니 이분들이 헌병대장 수사기획조정관이면 공직 중에서도 꽤 공력이 있는 분들이잖아요. 몰라요? 인지가 안 돼요? 지금 상한님 벌어진 게 불법적이라는 게 모를까요? 협조를 안 했어야죠. 이 부분은 항소에서 그렇죠. 다툴 다툴 수 걸로 있다고 보입니다. 예, 금태섭의 아침저널 금요일 2부 서영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판결은 어쨌든 그 형사 판결이라는 거는 개인에 대한 거지만 또 정치권에서는 이게 우리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이 대변인님? 이제 일단 이거를 어떤 모멘텀 그러니까 다 털고 가는
어떤 새로 시작하는 리셋의 어떤 출발점으로 삼을 수도 있고요. 예. 아니면 여기에 이제 벗어나지 못해서 예. 여기에 얽매여서 발목이 잡혀가지고 예. 지방선거 내내 힘들어질 수도 있는 두 가지 상황이 있을 것 같은데 예. 민주당에서는 두 번째 상황을 원하죠. 예. 아직 내란 종식이 안 끝났다. 안 끝났다. 예. 봐라 무기정이 나왔지 않느냐. 예. 예. 이거는 아직 그 정당이 아직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은 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인 거고 예. 그 대통령을 배출한 예. 내란 이제 세력이라고 부르겠죠. 내란 세력을 배출한 정당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심판을 해줘야지 한다라는 선거 구호로 쓸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예. 이제 오늘 이제 장동혁 대표가 내는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 여기서 이제 완전히 새로 거듭나는 그래서 당민도 새로 바꾸는 이유가 오늘 나오는 메시지가 중요하다. 그렇죠. 예. 당민도 새로 바꾸는 이제 이유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라고 말하면 그 내용이 그렇게 세게 쉽게 와닿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예. 당명을 바꿔서 새로운 정당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마 당명도 같이 바꾸면서 오늘 메시지가 좀 나온 게 굉장히 큰 변화가 있는 메시지가 나올 걸로 보입니다.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저 변진섭의 노래가 생각나요. 너무 늦었잖아. 너무 늦었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예. 윤석열과 절연을 예. 민주당이 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에요. 예. 국민의힘의 선택이었어요. 본인들이 절연을 선택적으로 안 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지방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예, 예. 이제 와서 선거 다 보고 절연한다. 저는 이미 지금도 늦었다 이미. 이미 예. 늦었고 예. 이 윤석열에 대한 절연을 지금 한다 하더라도 이미 국민들의 인식 속에서는 예. 국민의힘은 이미 회생 불가능한 예. 어떤 그런 뭐 어떤 공당의 자격이 없다라고 자격이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지방선거와 함께 보궐선거들이 열립니다. 인천 계양에 이번에 송영길 전 대표가 네. 복당 신청을 하고 출마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제 외부에서는 이 송영길 전 대표가 무죄를 받은 것은 맞지만 결국은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를 하면서 증거 수집에서 위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된 거고 이 전당대회 때 돈봉투가 오고 간 거에 대해서는 당사자들도 그렇게 아주 강하게 부인하지 않은 면도 있는데 무죄 받았다 해서 바로 보궐선거에 나가는 것이 맞느냐 그런 시각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에게 직접적으로 돈 봉투가 오갔다는 부분들에서는 적시된 건 없습니다. 돈 봉투가 직접적인 건 아니고 그걸 알았냐 몰랐냐 인식의 부분에 있어서 지금 따져 묻는 것 같은데 예, 예. 중요한 거는 완전 무죄가 나온 거예요. 위법 증거의 수집이든 그 어떤 그 법률적 해석이 깊이 들어가면은 이거 뭐 잘할 수 없는 거 아니야? 예. 라고 하지만 예. 사실 당내에서도 송영길 그 전 대표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밖에 나가서 본인의 무죄를 받아서 온 거는 팩트이기 때문에 예. 저는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아요. 조희대 사법부에서 나온 판결입니다. 아니요. 조희대 사법부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뭐 본인이 송영길 전 대표가 예. 엄청나게 투쟁을 했거든요. 예. 거리에서도 예. 정치 검찰의 이거는 악의적인 예. 전직 대표를 뭐 기소해서 정치 생명을 끊으려고 했던 것이다라고 예. 했기 때문에 예. 일단 당 입장에서는 복당은 신속하게 받아들인다. 하지만 공천은 별개의 문제다. 공천 별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예. 저는 송영길 전 대표가 예. 인천 계양으로 가는 게 그렇게 뭐 크게 이상할 것 같지도 않고 예. 결국은 계양 유권자들의 선택이지 않을까. 계양 유권자들 예, 선택이다.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돈이 오고 간 거에 대해서는 팩트로 확인이 됐고 예. 윤관석 의원 같은 경우는 징역 2년이 확정이 됐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돈을 이제 본인이 마련하고 돈을 직접 전달한 사람에 대해서는 확정이 됐는데 예. 그 돈을 전달함으로 인해서 가장 큰 이익을 본 사람이 바로 그 송영길 이제 전 대표였거든요. 예. 근데 송영길 전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무죄 나왔다는 게 좀 안타깝긴 해요. 왜냐? 예. 검찰에서 처음부터 예. 증거 수집에 대해서 절차적 하자가 없었다 그러면 송영길은 여기서 빠져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검찰이 잘못했죠. 검찰이 예, 예. 잘못한 거죠. 예. 그게 참 너무 안타까워요. 이게 돈이 오고 간 거는 전당대회 때 돈이 6천만 원 이상이 오고 간 거는 팩트인데 예, 예. 거기에 대해서 증거 수집 절차가 하자로 예. 송영길 의원이 무죄 선고받았다는 게 좀 검찰이 굉장히 큰 잘못을 했고 이 때문에 송영길 의원이 정치에 이제 다시 재기한다. 정치다 재기한다. 예. 그것도 선출직에 나온다는 거. 이게 만약에 대법원 확정돼 가지고 무죄된 것도 아닌데 대법원에서 뒤집어질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치에 나와서 국민들에게 심판을 받겠다 얘기하는 거는 정치 도의상 좀 맞지 않다. 그리고 전당대회 때 돈이 오고 간 거에 대해서 지금 김병기라든가 강성호 의원 같은 경우 돈 문제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시끄럽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또다시 이게 돈 문제가 있는 분이 국회의원 선거에 나온다는 거 민주당은 뭔가 돈 문제에서 너무 너그럽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판결이 끝나고 다시 국회가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룰 텐데 본회의가 열리면은 강선우 의원에 대한 이제 체포동의안이 올라올 거거든요.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 없애겠다 그런 공약도 하시고 하셨는데. 네. 예. 제일 좋은 거는 이제 강선우 의원이 본인 스스로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 그래서 당과 의원들에게 부담을 덜어준 게 제일 좋죠. 근데 그래도 표결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법률상 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민주당은 이견이 없어요. 예. 이 그 공천 헌금과 관련돼서는 민주당이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당론까지는 아니더라도 당론까지는 전원 아니더라도. 아마 그 통과를 시키는 것으로 예.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이 문제는? 네, 저는 이제 자유 투표해가지고요. 예. 예, 강성호 의원 이제 체포영장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그런 결과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표결될 거라고 봅니다. 표결될 거라고 보고 가결될 거라고 가결될 거라고 예, 보고요. 예. 그게 안 하면은 민주당이 지금 예. 공천이 정당하게 이루어지냐 아니면 돈 받고 공천이 이루어지냐 많은 국민들이 지금 우려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씻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거에 대해서는 체포 가결할 것이고 근데 하나 아쉬운 거는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는 예. 지금 제대로 소환 조사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당 대표가 이재명 대표였었거든요. 그건 김병기 의원이 수사 중이니까 소환을 예. 하지 않는 이유가 예. 혹시나 그걸 이제 타고 올라가면 당시 이재명 대통령까지 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까지 타고 올라가 싶어서 그것 때문에 소환하지 않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빨리 좀 수사를 하면 좋겠다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위험한 발언이네요. 아 예. 하여튼 있는 뭐 팩트를 이거는 말씀드리는 수사 거예요. 팩트예요? 이재명 팩트죠. 대표 이재명 대표 이재명 대표 관련 그 돼 당시에 있어요? 당 대표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련돼 있어요? 그 당시에 당 대표였다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이게 거예요. 굉장히 그- 잘못하면 민주당에서 예. 고발당할 수 있는 요거는 발언이기 수사 때문에 진행 정정을 중이고, 하셔야 돼요. 예. 네. 수사 당 중이- 대표였던 건 사실입니다. 지켜- 당대표가 아니라 예. 그것 때문에 수사가 안 되는 거 아니냐란 말은 이거는 팩트가 아니다. 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뭐 이제 그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제 양당이 뭐 이번에 재판도 1심 끝났으니까 상당히 신경을 쓸 것 같은데 지금 뭐 서울시장 후보 얘기도 많이 했고 부산 얘기도 많이 했는데 경기도 어때요? 국민의힘의 경기도가 지금 후보가 잘 안 보이는데.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예. 좀 후보를 지금 근데 세대 교체 또 바람 얘기가 좀 뭐 나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서 김민수 최고위원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김민수 생각이 듭니다. 최고위원도 네, 얘기가 나오고 민망에 있죠. 오르고 있다. 예. 예. 민주당에서는 뭐 지금 뭐 선거도 나고 해서 아무래도 지방선거에도 영향이 있을 텐데 이번 지방선거의 목표를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전체 석권? 2018년도에 그 재연 예. 우리가 민주당이 좀 했던 PK까지 가져오는 그 부분 정도가 이제 압승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뭐 그 정도면은 뭐 좀 나쁘지 않은 성적 같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예. 이제 탄핵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얻은 득표율은요 과반이 안 됐었거든요. 하여튼 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네, 기대하는 그런 열심히 성과가 하세요. 생각보다 네. 쉽지는 않아 국민의힘 보인다. 열심히 저는 하십시오. 양쪽 다 잘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영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